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거예요. 지금 내일까지죠. 내일까지 아마 연휴니까 직장인 분들한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바빠지실 수도 있고, 어쨌건 지금 현재 현물 경제는 예전보다는 지금 봉쇄에서 봉쇄 해제로 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풀려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도 제가 뉴스를 찾아봤는데, 점점 이제 봉쇄 해제되고 풀려나가고 있고, 대중은 그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하반기 장세를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없는 거고, 오늘 영상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코인이 10년 내로 사라질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2개만 남을 거다. FTX 고위 관련 이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비슷한 견해의 얘기를 했다. 이런 걸 이제 후반부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다 아는 얘기죠. 수많은 코인들이 향후에 이제 사라질 거다. 이번에 루나 사태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고, 자, 그래 첫 번째는 뭐냐면,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가 기회는 매일 오지 않습니다. 올 때 잡을 수 없으면 놓친 줄도 모를 것입니다. 잡을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합니다. 행운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진적인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당신은 거래소의 주인장이니까 거래를 많이 하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냥 이 가상자산의 초기 투자자로서 우리한테는 훨씬 더 선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필터링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분의 견해를. 그렇게 전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봉쇄에서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 가던 주변에 피트니스 센터도 다시 등록을 해서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차가 없는데 많이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다닐 때는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러니까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어디 주변에 갈 때는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주 짧은 거리도. 그래서 택시를 되게 많이 자주 타요. 짧은 거리도.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카카오 택시를 빈번하게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택시. 근데 택시가 안 잡혀서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엄청 편하더라고요. 와, 내가 왜 이거를 여태까지 사용을 안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기사님이 어저께 이제 그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택시 운전을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특이사항 같은 경우.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카카오에서 아니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있죠. 다국적 기업들도 있고.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차가 그러니까 운전사님이 이 차를 갖고 제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기사님이 없다면 어떤 일이 향후에 발생될까?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게 머지 않았어요. 바로 한국 같은 경우는 2023년 1분기에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레벨 3단계, 그 자동화된 어떤 그런 G90인가? 그 차부터 해가지고 레벨 3단계 자율주행 차를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럼 2025년으로 넘어가면서 레벨 5단계로 넘어가요. 레벨 5단계는 운전자가 필요가 없어요. 레벨 3단계는 사람이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긴 하지만 거의 손을 안 대도 될 정도까지이거든요. 근데 레벨 5까지 진짜 근 2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버스기사, 화물기사, 아니면 택시, 이 기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택시 타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비단 운송업에 관련된 기사님들만 이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어떤 생산업, 예, 그리고 서비스업, 그리고 단순 사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거랑 결국 다 국한된 얘기가 진행될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거예요. 핵심 맥락은.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는 하지 마라. 저한테 이제 그러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전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너무 빨리 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나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으니까 제 성향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분들보다. 그러니까 나는 당장 막 수익을 봐야 되는데 당장 수익이 안 보이니까 막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들어가서 손해를 보긴 하는데 예, 하여튼 좀 있으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코인 투자도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세 흐름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이제 바젤 대학교에서 뭐 각 저명한 인사 뭐 교수님 아니면 여기 보면 스위스 국립은행에서도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되는데 이 전 세계에서 이제 금융이라고 했을 때 금융의 어떤 그 본거지라고 했을 때 어디인가요? 스위스잖아요. 자, 뭐 룩셈부르크도 될 수가 있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컨퍼런스 의제가 뭐냐면 여기 크립토커런시와 파이낸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뭐 금융 혁신 뭐 요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스나크라고 여기 나와 있죠. GK 스나크. 이게 제로 논리지 영지식 증명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프라이버시와 확장성 뭐 요런 키 노트를 가지고 여기서 좀 연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제는 중심이 뭐였냐면 CBDC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왔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던 게 누구냐면 그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의 수장인 주코 윌콕스 그러니까 지캐시의 창시자죠.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 몇 년 전만 해도 FATF에서 뭐 권고안에 위배되기 때문에 G캐시와 뭐 어떤 익명성 코인들은 다 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JP모건의 쿼럼 기술이 있는데 쿼럼 기술은 그 JPM 코인을 JP모건에서 만들어내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과 G캐시의 제로 논리지가 섞여가지고 쿼럼 기술이 구현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디지털 유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지금 이번에 그 바젤에서 여기서 그 취리히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자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이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다. 과연 이 진짜 핵심은 뭘까요? 이들이 원하는 건 과연 뭘까요? 진짜 배척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보편 타당성 있게 진짜 익명성 기술의 대장 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확한 반증이 되는 게 아닐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CBDC가 탄생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 영지식 증명이나 이런 익명성 기술들이 다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로 에센셜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레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는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지만 G캐시에는 개인정보 보호 중점을 둔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혁신이 있다. 이거를 뭐 한 가지 얘기를 하면서 G캐시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여기 물론 뭐 호라이젠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에는 어쨌건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똑같이 투자를 해요. 예. 호라이젠은 물론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G캐시가 아니면 뭐 특정 코인이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안 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방향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018년도에부터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2년 전부터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 자리를 할 거고,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 자리에 현재 달러가 있는데 달러는 사그러들 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리셋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다. 암호화폐로 대대적인 화폐 개혁이 올 것이다. 이게 리셋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말 같지도 않다. 아직 지금도 아마 그럴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이 방향성이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물론 뭐 제가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자료와 뉴스와 뭐 소스를 가지고 퍼즐을 맞춰서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려서 이미 인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왜 여기 OTC 심벌에 있는 다른 코인을 배제하고 라이트 코인에도 민불 기술의 어떤 익명성 기술이 여기 추가됐어요. 왜 이럴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까?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데 물음표를 던져보지 않고 그냥 업비트의 유의 종목 지정됐으니까 이건 끝났구나. 그냥 단순 논리로 일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해석을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 조사 없이 돌다리 두들겨 보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다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수익을 못 벌고 뭐 이거는 제가 항상 이제 비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을 벌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글 트렌드 5년짜리인데 2017년 말기에 이렇게 대중의 관심도가 높았어요. 왜? 가격이 올라갔었으니까. 대중도 관심을 갖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9년 여름께 정도인가?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대중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관심이 올라갔다. 그러면 나도 돈 벌어보겠다. 대출을 또 하시겠죠. 그리고 폭락을 해서 약세 흐름이 있어. 그럼 관심돈도 쭉 꺼져. 100에 있던 게 25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서 또 손절을 하고. 그리고 또 2021년 4월 달께 또 가격이 많이 치솟았을 때 저는 특히나 뭐 주식은 모르겠는데 가상자산은 대출해서 투자하시는 건 저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러면 영혼까지 팔아서 대출해서 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의 현금 동원요. 그냥 안전빵 위주에서 저는 그 정도 투자가 그냥 알맞지 않을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달러를 대체하는 게 비트코인이 될 거고 비트코인이 향후에 뭐 예를 들어서 20억을 넘어서 어느 순간에 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100억까지 갈 거야라는 어떤 그 확신이 있다면 저는 베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2021년도 4월 달 정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격이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니까 지금 아마 서서히 손절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많은 아마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클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이제 저는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단 헬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9,000달러일 때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다. 나는 떨어지면 살 거야. 지금 3만 달러일 때 비트코인은 죽었어. 더 떨어지면 살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텐셜을 봐야 되는데 포텐셜을 안 본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고 단 홀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은 초기 투자자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69,000달러 언저리에서 샀었고 3만 달러일 때도 샀었고 뭐 27,000달러일 때도 샀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약세 흐름이 있으면서 많은 구독자님들 아니면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러신 분들한테 항상 진짜 감사를 드려요.
진심으로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 모든 분들 진짜 누가 뭐라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떠들든 어떻든 2% 안에 들어가서 투자하신 거에서 엄청 큰 수익을 얻으셔가지고 은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잘 되시기를 저는 이제 영상에서 항상 이제 주문을 외우듯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흐름을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부자 증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수익이 많으면 거의 뭐 50% 가까이 50% 가까이 세금으로 뜯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 더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쪽으로 돼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다가 지난달 뉴욕의 건물주들은 뉴욕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로컬법 97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피 이상의 건물주는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큰 건물은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난방할 때, 냉난방할 때 거기서 탄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에너지를 돌려야 되니까. 자, 이거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세수 확장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 하여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한테 걷어서 하여튼 이렇게 약간 그런 사회로 점점 가고 있는 거고, 78일간 5,000마리 봉쇄했던 동물원 재개장됐는데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 필수. 그래서 어쨌건 해제해서 서서히 지금 돌아가고 있어. 상하이에 대한 봉쇄 완화가 계속되면서 관광 명소 외에도 호텔과 민박 등에 대한 예약 문의도가 크게 폭증했어. 그리고 6월 첫 주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요런 얘기를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에 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제가 직접 현재 가보진 않았지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좀 기다리는 뉴스죠. 확실해질 때까지. 근데 한 달 전만 해도 대중 관세를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대중 관세 철폐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현재 7월 달이 되기 전에 서서히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뉴스 헤드라인에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 어쩌나 인플레 속 깊은 고민. 자, 인플레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 카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겠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제 얘기대로 서서히 이제 진행될 거고, 7월달, 8월달, 9월달 쭉 가면서 저 대중관세가 인하되기 시작을 하면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하락하는 어떤 그런 게 직관적으로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CNBC, 루나 거론 가상화폐 수천 개 사라질 것 경고했다.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현존 1만 9천 종의 가상화폐 중 수천 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CNBC 방송이 3일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CNBC는 지난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폭락 사태가 시장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이같이 분석했다. 그래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래에 살아남을 가상화폐는 수십 개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분의 견해뿐만 아니라 아마 이 동종 업계에 계신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실 거고,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이 수십 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될까? 제가 왜 거대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하고 관련돼 있는 ETF가 될 수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왜 제가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었는지 사실은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수십 개 안에 그 코인들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만 자꾸 하냐,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거야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이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FTX의 브렛 해리슨, 그러니까 FTX의 CEO, 10년 뒤에는 아마도 수백 개의 다른 블록체인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두어 개의 분명한 승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두어 개만 분명한 승자가 될 거고 나머지는 주변인이 될 거고 엄청 많이 98%, 99%는 사라질 거다. 이 말이 사실이 될 거고 이 두어 개 안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아마 대중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힘든 코인이 여기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뭔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약간의 수익을 보고 대부분 그냥 뭐 다 중간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눈치채신 분은 아마 있을 거예요. 두어 개의 분명한 승자가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코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두어 개가 되는 게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뚜렷한 제가 뉴스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곳곳에 나와 있는 어떤 힌트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보시면 절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쫄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지루한 장세인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또한 뭐 견뎌야지 어쩌겠어요. 분명히 하반기 장세는 좋을 거다. 오늘 제가 뉴스에서도 좀 그런 소스를 드린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결정은 각자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